일본 천황이 공식적인 외교 명칭이나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민의 정서상 일왕이라는 표현도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였으므로 본 영상에서는 일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무엇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언제나 비난을 받는 삶은 항상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완벽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자꾸만 강렬하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 일본 왕실의 키코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우연히 왕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과 함께 화려해 보이는 왕실에 입성했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끝없는 시험과 오해의 연속이었죠. 오늘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 어렵게 낳은 아들을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는 고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느새 일본의 악녀로 불리게 된 아카시노 노미야 키코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아들을 낳아야만 했던 여자. 1980년대 중반 도쿄의 가쿠슈인 대학에서 평범한 대학생 카와시마 키코는 한 남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일본의 둘째 왕자인 후미히토로 신분의 차이는 컸지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특히 키코의 노력 끝에 이들은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 되죠. 그리고 1990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짓던 키코는 그날 이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보이지 않는 압박들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혼 초기 키코는 왕실 문화를 잘 이해하는 며느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곧 그녀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나루히토 왕세자는 미혼이었고 일본 왕실은 절실하게 남자 후계자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언제 낳을 것인가 누구도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키코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1991년 첫째 딸 마코, 1994년 둘째 딸 카코라는 사랑스러운 두 공주를 얻게 되지만 왕실과 국내청의 분위기는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왕실은 남자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곳으로 아들이 없다는 사실은 키코에게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여기에 남편 후미히토의 외도 의혹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던 나루히토 왕세자 부부의 상황까지 겹치며 모든 기대와 시선은 키코 한 사람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이러한 부담을 잘 이겨냈을까요? 2000년대 초반 마사코 왕세자비가 적응장애로 왕실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키코는 묵묵히 그 자리를 채워나갑니다. 웃으며 공무하고 언제나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했지만 결코 그 시간은 쉽지 않았는데요. 아무도 그녀의 외로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아들을 언제 낳을 것인가 라는 무언의 압박만이 그녀를 짓눌렀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2006년 9월 6일 키코는 40세의 나이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 히사히토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는 41년 만에 태어난 일본 왕실의 남자 왕족으로 일본 열도는 환호했고 언론은 그녀를 왕실을 구한 여인이라 칭송했죠. 하지만 정작 키코 자신은 어땠을까요? 두 딸을 낳고도 늘 부족하다는 시선을 견뎌야 했고 고령의 임신의 위험을 감수한 끝에 아들을 낳아서야 비로소 인정받았던 그녀. 아들을 안고 있던 순간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마침내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조금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노력이 야망으로 바뀌는 순간. 아들을 낳은 후 공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식들의 교육에도 필사적으로 정성을 쏟으며 키코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왕후의 자리를 노린다. 히사히토를 일왕으로 만들려는 야망, 권력에 눈먼 평민 출신. 언론은 그녀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놓았죠. 성실하면 튀어 보이려 한다 했고 교육에 신경 쓰면 강압적이라 했을 정도로 무엇을 해도 그녀의 노력은 야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019년 장녀 마코 공주가 평민 출신 코무로 케이와 결혼을 선언했을 때 키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의 행복과 왕실의 명예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코무로 케이와의 결혼을 허락하며 결국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웠다. 왕실 교육 실패, 통제력 상실 등 세상은 또다시 그녀를 비난하게 되죠. 게다가
사위 집안의 문제들이 불거지자 사랑하는 딸을 위해 교제를 허락한 키코에게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향했는데요. 그녀는 그저 딸을 사랑했을 뿐인데 말이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2019년 5월 1일 나루히토 1왕의 즉위와 함께 레이와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키코는 차기 1왕의 어머니가 아닌 반개 왕자의 아내로 불리며 그녀를 향한 시선이 많이 달라짐을 느끼게 되죠. 언론의 관심이 줄어든 대신 아들과의 갈등, 딸과의 불화, 체벌 의혹 등 자극적인 기사들은 그녀를 냉혹한 어머니로 그려내며 검증되지 않은 루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 히사히토가 도쿄대가 아닌 츠쿠바대를 선택하자 키코의 야망차절, 도쿄대는 키코의 희망사항, 아들을 도쿄대에 보내려는 키코의 무리수 등 언론은 또다시 그녀에 대해 악의적으로 떠들어댔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잠자리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선택을 조용히 응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미 그녀에게 그런 해석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이미 키코는 일본의 악녀였으니까요. 스물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키코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을 겁니다. 공무에 참석하여 미소를 짓고 언제나 품위를 유지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견뎌야 했고 아들을 낳고서는 야망이 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는데요. 세상은 그녀에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권력력이 있다 했고 딸의 선택을 존중했더니 무능하다 했으며 엄격하게 키우면 학대라 했고 존중하며 키우면 방임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그녀는 늘 비난의 대상이었죠. 키코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가족을 지키려 애썼을 뿐인 아주 평범한 아내이자 매우 지극정성인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했고 조금의 흔들림에도 가차없이 돌을 던졌죠. 키코의 이야기는 단지 일본 왕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새 악인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더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선이 있다면, 조금만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